안녕하세요. 미데리바 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담당하고 있는 오선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글을 쓸 때 늘 항상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또 예상 청중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말하기나 글쓰기를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예상 청중을 수험생 분들과 또 학부모님들로 설정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걸까? 또 선생님인 제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요, 국어 강사로서 굉장히 오래도록 수업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만큼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린 친구들에서부터 성인 시장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그 과정들을 다 밟아왔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의 진로 계획이나 국어 공부에 있어서 제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 청중을 수험생분들을 생각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 나한테 무슨 질문들을 가장 많이 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페이지에 질문이 올라왔던 거, 그 다음에 저의 뭐 카톡 채널이나 이런 데에 올라왔던 질문들을 한번 쭉 다 봤어요. 그랬을 때 국어 영역에서 좀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문법 파트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법 파트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의외로 문법 문제, 즉 내용에 대한 그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아예 시작 자체를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무슨 문제집을 봐야 하나요? 문제집 추천 좀 해주세요. 등등 다양한 질문들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기출 선지를 꼭 보세요. 기출 문제집은 필수템입니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기출 문제집은 정돈되어 있고 또 선지 하나하나도 굉장히 많은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돈되어 있는 선지와 또 정돈되어 있는 지문을 읽으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일관성이 없게 만들어진 그런 선지와 지문들은 사실 알차게 공부할 때 도움이 별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만들어진 내용들 중심으로 할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저의 키워드로 좀 마련을 해봤어요. 기, 선, 제, 앞. 기선제압이라는 그 한자 성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뜻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기선제압이라는 이 한자 성어를 제 나름대로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러디를 좀 제가 해봤는데요. 기출 선지로 개념을 정리하여 수능 국어를 제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선제압한다는 말 자체도 그 단어의 뜻도 아마 굉장히 상대방을 제압해서 내 기세로 누른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능도 제압할 수 있게 기출 선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쭉 전체 과정에서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학습자분들께서 그냥 따라만 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가는 수준에서 더 한층 더 나아가서 함께 해보는 실행의 과정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할 때에도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스스로 공부할 때에도 기출 선지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최근이죠. 가장 직전에 있었던 수능 문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수능에서는 어떻게 선지가 구성되는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테니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친 부분은 형식상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네모칸을 친 부분은 내용상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이 시에서 이러한 형식적인 특징이 나온다. 이것만 파악하는 문제는 사실 안 나오고요. 그 형식상의 특징이 어떻게 내용상의 특징을 뒷받침하고 떠받들어 주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뭐 여기에 지금 직유법 나와요? 여기 서리법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형식상의 특징을 발견하셨으면 이게 내용을 어떻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출선지가 모두 어떤 하나의 내용만 묻거나 혹은 형식상의 특징만 묻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렇게 짝꿍으로 묶어서 세투 세투 아시죠? 묶어서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또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 하면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되죠? 연계율이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풀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풀어야죠. 저는요. 이미 완강을 다 하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연계 교재를 다 푸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큰 기대를 했던 거더라고요. 이걸 완강을 하지 않으시고 문제를 다 안 풀어보신 상태에서 수능 그 막 한 달? 일주일 앞서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친구들 저 여러 봤습니다. 자, 기본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맞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저는 변형 문제는 좀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EBS의 홈페이지에서도 변형 문제는 좀 주의하세요. 라는 공지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서 제가 첫 번째 기선제압 8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선지가 굉장히 좀 정돈되고 올바르게 만들어진 또 출제하는 그 기관에서의 어떤 철학과 그죠? 출제 의도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상황인데 그걸 무시한 채로 그냥 1차적으로 풀 수 있는 너무 한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런 변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활용하고 전체를 꼼꼼히 풀어보는 건 기본이고 변형 문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신중히. 그러면 그 변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오, 매, 불, 망. 이 오매불망은 사실 상대방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막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바라고 이런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한자성어인데요. 또 제 나름대로 또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오쌤과 매일 모의고사를 풀면 망하지 않는다. 불망,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변형 문제를 제가 출제 의도에 맞게 잘 만들어 둘 테니 여러분은 좀 짧은 시간을 매일매일 투자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국어가 수능 볼 때 몇 교시죠? 1교시죠? 왜 1교실까요? 집중하지 않으면 못 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머리가 신선한 상태일 때 그게 1교시거든요. 그래서 1교시에 배치한 거예요. 제가 뭐 되게 큰 비밀을 알려드린 것 같진 않지만 그 정도로 이 언어 영역은 국어 영역은 정말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조금씩의 시간을 투자해서 짤막하지만 그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될 것들, 풀어야 될 변형 문제들을 충실히 풀어 나간다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면 가장 최근의 수능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A, B, C, D, E로 연결되어 있는 선지들의 내용을 봤더니 뭘 궁금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기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 얘네가 잘 알고 있나 확인을 시켜주려고 이런 문제를 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각각의 예를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똑같은 유형의 규칙 혹은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는 다른 예를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 선생님은 그런 예들을 많이 찾아서 알려주는 거. 그게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계속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이러면 그럼 이 예는요? 다른 예를 막 가지고 오세요. 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똑같아요?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좋은 성적의 길로 꽃길 걷는 성적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을 해주는 것 중에 또 많은 게 어떤 거냐면요. 비문학이나 문학 지문을 풀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국어 영역 풀 때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좀 힘들어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아니 근데 요번에 수능이 바뀌면서 조금 더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죠? 네.
17문제, 17문제 각각 문학과 비문학이 배치되었고 그리고 선택형으로 11문제씩 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 혹은 화작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든 이렇게 해서 11문제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공통 영역에 해당하는 비문학과 문학 17문제, 17문제, 즉 34문제를 확실히 좋은 성적을 거둬놔야 그래야 좀 경쟁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비문학 지문을 봤더니 6, 6, 5 뭐 이런 식으로 한 지문에 막 6문제씩, 5문제씩 그냥 딸려있는 그런 영역이 많았어요. 그런 문제가. 그렇다면 지문은 길어지고 꼼꼼히 봐야 하는 것들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면 선지를 만드는 패턴을 익히고 공략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건 나왔어요 이미. 근데 어떤 지문이 나올 거라고 알려주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맞죠? 그럼 우리는요 출제자들이 주로 그 지문에서 어떤 내용을 뽑아다가 선지로 만드는지 그 패턴은 익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보고 쓸데없는 것들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한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쪽집게 특강이라고 들어보셨죠? 쪽집게. 쪽집게는 사실 중요한 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쓸데없는 걸 뽑아낼 때 쓰는 게 쪽집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쪽집게를 딱 들고 여러분이 쓸데없는 거, 안 봐도 되는 거, 지금 이 수준에서는 봐야 될 것은 요거고 안 봐도 되는 것들은 제가 좀 뽑아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저와 함께 공부를 차근차근 해 가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파, 죽, 지, 세라는 말을 이제 파이널 공부할 때 제가 늘 항상 해드리는 말인데요. 기죽지 않을, 문제 앞에서 기죽지 않을 그런 멘탈 관리도 제가 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막 계속 막 떨려해. 막 어떡하죠?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아등바등 하면서 시험 기간을 보내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기분 좋게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멘탈을 부여잡는 거예요. 우리가 모평에 나온 지문, 수능에서도 분명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기죽지 않을 지문들을 같이 한번 뽑아보고요. 또 연계 교재에 안 나오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학작품 전체에 해당하는 전문을 요약 정리하는 연습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험 볼 때 파본 검사하는 거 아시죠? 자, 이게 페이지가 1번부터 다 끝까지 되어 있나 검사하거든요. 그럴 때 멘탈 관리 하시라고요. 보면서 내가 봤던 지문이 안 나왔어. 어떡하지? 뭐 이러지 말고요. 그냥 마음을 이렇게 먹으세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 설사 안 그래도요. 안 그래도 파본 검사할 때부터 지면 안 돼요. 내가 멘탈 관리를 딱 제대로 해서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 괜찮겠어? 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지문의 길이가 긴 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지? 내가 어디에 더 시간을 많이 들여야겠다까지도 보시라고요. 그때부터 파본 검사할 때부터 막 쫄아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안 돼요. 그때 강한 멘탈 가질 수 있도록 기죽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죽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하고요. 알겠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막 도와주지 않으면 기죽거든요. 기죽지 않도록 우리 서로 잘해봐요. 지금 게시판 채팅창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정확한 진단이라고 칭찬해 주신 분도 있네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저 목소리 좋다고 말해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족집게는 틀린 것을 뽑아내는 것, 쓸데없는 것을 뽑아낸다는 그 의미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의 말씀 굉장히 뭔가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도움 드리겠다는 마음을 담뿍 담아서 강의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공태기가 와도, 공태기 아시죠? 공부 권태기? 공태기가 와도 저에게 주저함 없이 고민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지 않는 것보다는 지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공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저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밑에서 이렇게 잡아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우리 아이가 공태기에 빠지려고 할 때 저와 같이 딱 붙잡고 다시 해보자 일으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끝이 있으니까요. 강은 알고 있어.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도착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라는 아주 멋진 대사도 있는 것처럼요. 결국은 끝이 있으니 그 끝까지 지치지 말고 멘탈 관리하면서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하면서 저랑 같이 열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미네르바 스터디의 국어 영역 강사 오선이었습니다.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